네, 파일은 저희가 어제 사용했었던 머신러닝 10번 파일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아침에 저는 와가지고 여기 모두 실행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도 어제 했었던 코드들을 한번 전체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주시고요. 잠깐만 저희가 리뷰를 좀 하면 저희가 트리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사이클런에는 트리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데 여기에서 Decision Tree Classifier라고 하는 클래스를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 트리라고 결정 나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와인의 종류, 레드 와인이냐, 화이트 와인이냐라고 하는 와인의 종류를 분류하는 문제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 트리가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그것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플롯 트리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했었어요. 데이터셋은 와인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데이터셋은 굉장히 간단하게 생겨 있습니다. 와인의 알코올 도수와 당도와 산도, pH가 있고, 클래스가 0은 레드 와인, 그리고 1은 화이트 와인,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뭐, 훈련세 테스트 나누는 거는 뭐, 많이 하셨을 거고,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이클런의 클래스와 메서드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니까 사용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클래스 이름만 달라지고 사용 방법은 다 비슷합니다. 우선 머신러닝 모델 알고리즘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된 객체에서 fit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아규먼트로는 훈련색과 훈련 레이블을 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decision tree classifier가 decision tree를 만들어내겠죠.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어낼 거고 그 결정나무 만들어진 결정나무를 가지고서 훈련셋에서 그 다음에 테스트셋에서 예측값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0이냐, 1이냐, 뭐 이런 것들 예측값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컨퓨전 매트릭스를 이렇게 그려본 거죠. 훈련 세트에서의 컨퓨전 매트릭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훈련 세트에서는 분류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런 반면에 테스트 셋에서는 어, 틀리는 부분이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디시전 트리가 그 결정을 내리는 그 방식은 이런 식으로 트리를 만들어서 쭉 트리를 따라가면 제일 마지막에 리프 노드, 나뭇잎 노드들이 있겠죠. 이 나뭇잎 노드에 있는 그 와인의 종류로 분류를 한다. 그게 디시전 트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두 개까지의 가지만 확대를 해서 본 건데요. 여기를 보시면 와인의 종류를 분류를 할 때, 설탕, 와인의 당도가 4.3 이하냐, 아니면 4.3보다 크냐를 가지고서, 4.3보다 작거나 같으면 화이트 와인으로 예측을 하는 거고, 4.3보다 커도 화이트 와인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확률은 조금 달라지죠. 예. 왼쪽 가지로 갔을 때는, 화이트 와인일 그 확률이 좀 작아요. 색깔이 좀 옅죠. 여기 숫자들을 보시면 레드와 화이트와 비슷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 가지로 갔을 때는 화이트 와인으로, 화이트 와인이 될 확률이 큰 겁니다. 크고요. 다시 왼쪽 노드에서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죠. 당도가 1.6 이하냐? 이하이면 왼쪽으로 가고요. 1.6보다 크다. 그러면 오른쪽 가지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그 뎁스로 가서 왼쪽 가지로 갔을 때는 화이트 와인이고요. 근데 그 확률은 1044분의 932. 이게 화이트 와인이 될 확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지로 갔을 때는 레드 와인인데 레드가 될 확률은 1902분의 1087 이런 확률로
레드 와인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뎁스에서 오른쪽까지로 갔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던져서 왼쪽까지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까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와인이 들어왔을 때 어떤 와인이 들어왔을 때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가지들을 따라갈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느냐, 두 번째 조건을 뭐 만족하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가지를 따라서 내려갔을 때 가장 최종 노드, 나뭇잎, 리프 노드에 있는 그 클래스로 분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디시전 트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디시전 트리는요, 어, 그 사례 기반 모델, 그 다음에 모델 기반 머신러닝 두 가지 분류 기준으로 우리가 나눈다라고 한다면 사례 기반 모델에 해당합니다. 수학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교만 하는 거잖아요. 수학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선형외기식처럼 정말 어떤 공식을 세워서 그 선형외기식의 파라미터들을 찾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머신러닝이 모델 기반 머신러닝이고요. KNN이나 디시전 트리처럼 정말 그 데이터를 훈련 세트와 비교만 하는 거예요. 그죠? 훈련 세트에 있는 어떤 값들하고 비교만 해서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이렇게 비교만 하는 거기 때문에 디시전 트리도 사례 기반 머신러닝의 한 가지 종류예요. 우리가 굳이 분류를 하자면. 그리고 진위 계수, 엔트로피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을 뭐 설명을 드리긴 했었죠. 이게 이런 질문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리고 왜 이런 질문으로 가지를 쳤느냐. 디시전 트리가.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면 부모 노드의 진위 계수와 그 다음에 자식 노드의 진위 계수의 그 차이가 가능하면 크도록, 가장 크도록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용하시는 그런 그 기준이 진위 계수라고 하는 게 있고,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있고요. 디시전 트리에서는 진위 계수를 기본값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시전 트리는 특성들을 스케일링 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고, 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는 반면에, 훈련 세트에 너무 잘 맞는 과적합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과적합이 되기 쉽기 때문에 파라미터들을 뭐 수정을 해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수정해서 과적합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디시전 트리는 거의.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depth, 그러니까 가지를 몇 단계까지 칠 거냐, 그 다음에 리프 노드는 최대 몇 개까지 할 거냐, 그 다음에 노드를 나눌 때 피처는 몇 개까지, 최대 몇 개까지 사용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노드를 분리를 할 때 필요한 샘플의 최소 개수는 몇 개냐, 그 다음에 리프 노드에 있는 샘플의 최소값은 몇 개 이상이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어, 우리가 조정해 가면서 그 튜닝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런 튜닝 과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튜닝 과정을 할 때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어,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때 절대로 테스트 셋을 쓰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테스트 셋은 정말 말 그대로 어, 머신러닝 모델의 훈련이 끝나고, 즉 데이터들을 다 적합을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조절을 해보면서, 어, 정확도가 얼마나 좋으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런 정도의 스코어가 나올 것 같다라고, 그, 하기 위해서만 테스트 셋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과정에서 훈련셋과 검증셋 사이의 그 정확도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테스트셋을 사용하면 안 되니까 월, 가지고 있었던 훈련셋을 또 다시 나눠서
훈련과 검증으로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훈련 세트의 양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훈련 세트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사용하는 방법은 교차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교대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체 훈련 셋이 있으면 그 훈련 셋을 5개로 나눠요. 이게 기본값입니다. 5fold라고 얘기를 하고요. 5fold 교차 검증이라고 얘기하고 5개로 나눠서 얘 하나만 띄어내는 거죠. 얘 하나만 띄어내면 나머지 80%를 훈련할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검증은 얘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그 훈련 세트의 정확도와 이 검증 세트에서의 테스트 점수가 나오겠죠. 네, 그게 하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반대로 이번에는 얘를 검증셋으로 사용을 하고요. 얘를 검증셋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개, 나머지 4개를 훈련 세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네 개에서의 훈련 점수와 그다음에 요 20%의 검증 세트에서의 테스트 점수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5폴드인 경우에 훈련 훈련 셋의 점수가 5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테스트 셋에 이렇게 하나씩 띄어낸 아, 테스트 셋의 검증 점수가 5개가 나오겠죠. 얘네들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을 내서, 우리 모델은 훈련 셋에서는 이런 정도가 나올 거고, 테스트 셋에서는 이런 정도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로 사용하는 폴드는 5폴드 혹은 10폴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훈련 셋을 5폴드로 나누게 되면 20%를 검증 셋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전체 훈련 셋을 10폴드로 사용하게 되면 10%만 검증 셋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장점은 전체 훈련 셋을 적어도 한 번씩은 훈련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생겨요. 네.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어디에 이용하느냐?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파라미터 튜닝할 때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파라미터 튜닝할 때 모델 객체를 생성을 하고, 생성된 모델 객체를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 안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훈련셋을 굳이 훈련과 검증으로 다시 나눌 필요 없이 크로스 밸리데이트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전체 훈련 세트와 그 다음에 전체 훈련 레이블을 넘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폴드로 나눠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할 거냐 이걸 주면 되고 그 다음에 훈련 점수와 테스트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훈련 점수 리턴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훈련 점수들을 저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훈련 점수들의 평균이겠죠, 사실은. 그 다음에 테스트 점수의 평균을 저장을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떤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지가 딱 이렇게 보이게 돼요. 테스트 셋, 정확하게는 검증 셋이겠죠. 검증 셋에서의 그 점수가 가장 좋은 맥스 뎁스 파라미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그 디시전 트리는 뎁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훈련 세트에서 정말 1.0에 가깝게 이렇게 좋아지지만 검증 세트에서는 더 이상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대적합만 커지게 돼요. 과대적합만 커지게 돼서 그 일정한 깊이 이하로 잘라내야 되는데 그 값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만 찾을 때에는 그죠? 뎁스 하나만 우리가 튜닝을 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이렇게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직접 이용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맥스 뎁스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민 샘플 스플릿은 몇 개부터 몇 개까지 해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조합을 한다 그러면 이런 조합의 개수가
굉장히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서만 보면은요. 뎁스가 2에서부터 20까지 변하기 때문에 뎁스는 19개의 가능성이 있어요. 19가지가 있고 2부터 2씩 증가하는 거니까 98까지겠죠. 98이니까 96개라고 해야 되나? 이거 절반으로 나누게 되면 뭐 48?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가 이 두 개의 파라미터만 조합하더라도 경우의 수가 19 곱하기 48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어, 여기다가 우리가 교차 검증으로 5폴드를 한다. 그러면 파라미터 한 가지 조합에 대해서도 훈련 검증 그 조합을 5번을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럼 이만큼의 그 훈련과 검증, 그 다음에 스코어 계산하기,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주는 클래스가 그리드 서치라고 하는 그리드 서치 CV, 그리드 서치 크로스 밸리데이트의 약자예요. 그리드 서치 CV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우리가 사용을 할 거냐. 얘는 그냥 기본 생성자 이용해서 만드시면 돼요. 어, 그리드 설치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할 때에는 굳이 여기에 값들을 넣을 필요가 없이요. 기본으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들은 변수로 딕셔너리로 만들어서 그 파람 그리드에다가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피팅 시키겠다라고 하면 이 피팅이라고 하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19개 파라미터, 48개 파라미터, 그리고 5번의 훈련과 검증. 이거를 반복해서 수행해 주는 게 그리드 서치 크로스 밸리데이트예요. 그래서 그 어제 그 여기 시간을 보면 거의 한 30초 정도가 걸렸었었죠. 그렇게 걸렸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드 설치 CV가 베스트 파라미터를 찾아줘요. 그러니까 그 검증 셋에서 자기가 20%씩 띄어내가지고 검증했었던 그 검증 셋에서 가장 점수가 좋았던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베스트 에스티메이터라 죄송합니다. 베스트 파람즈라고 하는 속성에 저장을 해줘요. 우리는 그걸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맥스 뎁스는 7을 찾았다. 그 다음에 민 샘플 스플릿은 84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요. 이때 그 검증 셋에서 교차 검증의 검증 셋에서 그 5번 검증을 했을 때 그 검증 셋의 점수 평균은 0.867, 그러니까 대략 한 87%의 정확도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베스트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그 머신러닝 모델 그것도 저장을 해줘요. 어디에? 베스트 에스티메이터 하고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서 테스트 셋에서 스코어를 계산해 보면 얘가 우리의 머신러닝 모델의 최종 성능이 될 거다. 우리가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디시전 트리에서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우리의 머신러닝 모델은 정말 한 번도 훈련되지 않은, 한 번도 보지 않은 새로운 그 와인 데이터를 분류를 할 때 84.7%의 정확도를 분류를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 했었던 내용들이었었습니다. 네, 쭉 정리가 되세요? 음.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뭐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이 그리드 설치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할 때에는요. 그리드 서치 교차 검증을 할 때에는 우리가 값들을 지정을 해요.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드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파라미터들의 격자. 파라미터들의 격자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depth를 우리가 지정을 했죠. 2부터 20까지 사용하겠다. 그래서 배열로 만들었고, 그다음 mean sample split도 배열로 만들었죠. 2, 4, 6, 8, 10 이렇게 하면서 98까지 사용을 해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음. 어, 근데 만약에 또 다른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실수값들을 가져야 되는, 뭐 예를 들어서 0과 1 사이에 실수값들을 가져야 되는 그런 파라미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음. 정수들인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쉬운데 실수값을 넘겨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규제 생각나세요? 규제. 뭐 L1 규제, L2 규제, 리치, 라쏘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었었잖아요. 네. 공식은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규제라는 게 있었다. 네,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규제라고 하는 거는 비형 함수가 mean squared error인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거.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게 규제예요. 그럼 오차가 얘 자체가 오차인데 오차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주니까 오차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셋에서 오차가 커지는 거니까 훈련셋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규제예요. 규제. 뭐 여기를 제곱항을 주면 그거는 L2 규제, 리치라고 부르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를 1차항을 주면 L1 규제, 라쏘 규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규제의 크기,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이 규제의 크기가 0과 1 사이의 값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우리 어떻게 줘요? 0.1, 0.2, 0.3 이렇게 줄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꼭 0.1 단위로만 줘야 되겠어요? 0.001, 0.002 뭐 이렇게도 줄 수도 있겠죠.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게다가 과연 일정한 간격으로 얘네들 띄엄띄엄 주는 게 좋을 것인가? 뭐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조합이 요 안에 있는 숫자들의 조합이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을 수가. 그래서 그것 자체를 하이퍼 파라미터의 조합 자체를 난수로 알아서 만들도록. 그러니까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주는 클래스가 파라미터들을 자기가 랜덤하게 만들어서 교차 검증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제공할 거는 뭐냐면 난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난수 발생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난수를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요. 넘파이에 난수를 만들어주는 함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직접 난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난수들을 넣어서 넘겨주는 거는 그건 그리드 서치예요. 그럼 정해진 개수만 우리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뭐, 정수도 꼭 이렇게 일정한 숫자들이 아니라 난수로 만들어서 정수를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그리드 서치예요. 네, 우리가 직접 파라미터들을 뭐 일정한 간격으로 주든 띄엄띄엄 뭐 난수로 만들어서 주든 우리가 직접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그리드 설치인데 난수를 생성할 수 있는 난수 생성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분포 객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균등 분포로 난수를 만들 것이냐, 정규 분포로 난수를 만들 것이냐, 그래서 어떤 분포로 난수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확률 분포만 주면 난수를 생성하는 것까지도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알아서 하도록. 정말 랜덤하게 파라미터들을 검사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클래스가 있어요. 그게 랜더마이즈드 서치, 랜덤 서치라고 얘기합니다. 랜덤 서치. 그거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고 여기 실행 다 되셨죠? 실행 다 되셨죠? 네. 랜덤 서치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할게요.
그리드 서치는 우리가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직접 만들어서 주는 거고요. 만들어서 주는 거고, 랜덤 서치는, 음, 랜덤 서치는, 어, 확률 분포를 넘겨주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면, 그리드 서치 교차 검증은, 교차 검증은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만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 어. 무슨 타입으로 만들어요? 만들 때? 비트 타입으로, 딕셔너리 타입으로 만들어서, 교차 검증을, 어,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건데, 랜덤 설치 교차 검증은 랜덤 설치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션.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주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들을,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난수로 만들 수 있도록, 난수로 샘플링 할 수 있도록 확률 분포 객체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들을 난수로 만들 수 있도록, 정규 분포로 만들 거냐, 균등 분포로 만들 거냐, 어떤 분포로 파라미터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확률 분포 객체를 우리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 교차 검증을 수행하는 클래스가, 어, 교차 검증을 수행하는 객체가, 객체가 파라미터들을 그 확률 분포, 어떤 특정 확률 분포를 따르는, 음, 난수로 생성해서 생성해서 교차 검증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파라미터들을 주는 게 아니다. 파라미터들을 만들 수 있는 확률 분포를 만들어 주기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패키지인데, 사이클런이 주로 두 가지 패키지를 많이 이용해요.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 넘파이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인 함수나 그 다음에 통계 함수들을 이용할 때 사이파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이용해요. 근데 사이클런이 난수를 만들어낼 때도 사이파이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확률 분포 객체를 만들 때에 우리가 사용할 패키지가 사이파이 패키지의 확률 분포 함수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요거 사용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 모든 확률 분포를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어떤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어떤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을 균등하게 뽑아내는 균등 분포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는 정수에서 난수를 만들어내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실수에서 난수를 만들어내는 방법, 그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파이를 사용하시려면요, 사이파이 하고서 인부터 하시면 돼요. 콜앱에는 이미 사이파이가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되어져 있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 노트북에 이걸 하겠다라고 하시면 파이썬에 PIP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서 그걸로 직접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나콘다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면 아나콘다에는 콜앱 환경과 거의 비슷하게 다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이파이라고만 임포트 하시면 되고요. 어, 정수 제너레이터라고 할까요? 정수 제너레이터. 그래서 int gen이라고 했어요. 정수 발생기란 뜻이에요. 정수 발생기란 뜻으로 변수를 만들었고요. 사이파이에 스태츠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스태츠. 통계 모듈이란 뜻이야. 통계 모듈. 통계 관련된 함수들을 가지고 있는 모듈이 스태츠. 여기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름 많이 봤죠. rand int가 있어요. rand int. 자, 얘는 뭐냐면 0과 시작값 0, 끝나는 값은 10. 근데 10은 포함하지 않는다요. 예. 파이썬에서 그리고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거의 대부분의 모든 모듈들에서 90% 이상, 90% 이상 시작값과 끝나는 값이 나오면 100%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안 그런 것도 있긴 있어서 한두 개 그런 게 있어서 시작값과 끝나는 값이 있으면 시작값은 포함하고요. 끝나는 값은 포함하지 않는 범위를 보통 사용을 한다. 이런 범위의 정수를 어떻게 균등 분포로 어, 균등 분포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난수를 만들어 주는데 일정하게 뽑아내는 거야. 음. 만약에 100개의 숫자들을 만들어내게 되면 균등 분포기 때문에 0이 10개, 1이 10개, 2가 10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그 수치를 따르진 않겠죠. 그러니까 균등 분포라면 모든 숫자들이 0에서부터 9까지, 0에서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전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음. 0이 나올 확률도 10분의 1, 1이 나올 확률도 10분의 1, 2가 나올 확률도 10분의 1. 그런 분포로 난수들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함수예요. 근데, 그게 10개를 만들었을 때 10개 중에 0이 한 번만 있고 1이 한 번만 있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100개를 만들어 보고 1000개를 만들어 보고 10,000개를 만들어 보고 10만 개를 만들어 보고 이러면 점점 그 확률이 모든 숫자들의 확률이 10분의 1에 가까워지는 거고 음, 그냥 단순하게 뭐 10개 만들었으면 10개 안에 0부터 9까지 하나씩만 균일하게 딱 있지는 않을 거예요. 난수니까. 근데 어쨌든 그 확률 분포가 무슨 확률 분포를 따른다? 모든 값들이 동일한 확률로 나오는 그런 분포를 따른다. 음. 자, 얘는 이거 자체가 난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int gen이라고 하는 그 리턴 값을 출력해 보면요. 이 리턴 값은 난수를 만들어 주는 객체지. 어, 이거 만들어 주는 객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음. 얘는 난수를 만들어 주는 객체지 이거 자체가 난수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사이파이 스태츠 모듈이 가지고 있는 rand int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rand int하고는 좀 달라요. 넘파이가 가지고 있는 rand int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범위에 있는 난수를 몇 개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몇 개라고 하는 것까지도 있었어요. 그죠? 예. 근데 얘는 몇 개를 만들어주겠다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런 범위 안에서 모든 숫자들이 동일한 확률로, 이런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이 모두 동일한 확률로 난수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주는 객체일 뿐인 거예요. 그럼 실제로 난수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배열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할까요? 아, 넘버스라고 하죠. 실제로 난수를 만들 때는 int gen.rvs 얘를 주시면 돼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이즈가 있죠. 여기에다가 사이즈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100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 얘가 난수 발생기라고 할게요. 확률 분포. 난수 발생기로 난수를 몇 개 만들어준다? 100개 생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RVS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random value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임의의 값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 이름은 어, 네. random values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력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숫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들이. 유니크로 한번 볼까요? numpy 점 unique numbers 그리고 return count 주로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0부터 9까지의 숫자, 이 넘버스라고 하는 배열 안에는요, 0부터 9까지의 숫자들이 있는데, 0이 8번 나왔다는 뜻이고요, 1이 11번 나왔다는 얘기고, 2가 10번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확률로 치면, 0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요? 전체 100개의 숫자들 중에서 0은 8번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1은 몇 번 나왔어요? 1은 전체 100개의 숫자들 중에서 11개가 1이 나왔어요. 얘네들이 각각의 숫자들이 나올 확률인 거죠.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뭐 어떤 거는 확률이 10분의 1보다 작기도 하고 어떤 거는 확률이 10분의 1보다 크기도 하지만 대략 어느 근처? 10분의 1 근처인 거예요. 이거를 무슨 분포? 모든 숫자들이 균일한 확률로 나올 수 있는 분포. 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음. 여기가 숫자가 더 커지면 숫자가 100개가 아니라 1000개가 되면 더 10분의 1에 더 가까워질 거고 10,000개가 되면 10분의 1에 더 가까워질 거예요. 이게 난수 생성기예요. 사용하시는 방법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난수 생성기가 있으면 RVS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해서 이렇게 난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파라미터의 조합들을 난수 생성기에서부터 RVS 메서드 호출해서 이렇게 파라미터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랜덤 서치 크로스 밸리데이션한테는 우리가 난수를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는 거다? 난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확률 분포를 얘한테 주는 거예요. 얘를 주면 되는 거예요. 얘를. 이해되세요? RVS까지 호출해서 난수를 직접 만들어서 교차 검증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난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얘가 네. 얘가 확률 분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률 분포를 크로스 밸리데이션한테 주면 돼요. 그럼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자기가 알아서 난수의 조합들을 찾는 거예요. 난수를 몇 개 만들지도 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난수들을 우리는 범위만 지정해 주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난수로 사용해 봐라. 그렇게. 음. 자, 요거는 그 정수를 만드는 방법이었었고요. 이번에는 실수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어, 이번에는 뭐, 뭐라고 할까요? 실수. 그냥 num이라고 할게요. num 제너레이터 이렇게 할게요. 어, 똑같이 사이파이에 스타츠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여기 함수 중에서 unifor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uniform.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숫자를 주시면 되는데, 자, 이 숫자가 뭐냐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범위. 이런
범위의 실수들을, 실수들을 균등 동일한 확률로, 같, 동일한 확률로 생성해 주는 대체. 그러니까 0.1이 나올 확률이나 0.2가 나올 확률이나 0.3이 나올 확률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균일 분포, 균등 분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얘도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이거 자체가 어, 유니폼이라고 하는 자체가 난수는 아니에요. 유니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난수는 아니고 난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객체인 거예요. 난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객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넘버스 num gen 점 사용하시는 방법 똑같아요. RVS예요. RVS 랜덤 밸류 여기서 사이즈 주시면 돼요. 사이즈 10개만 줄까요? 10개만 넘버스 이렇게 해보시면 0.7, 0.2, 0.3, 0.7, 0.1, 0.3, 0.8, 0.2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난수들이 균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분포가 유니폼, 유니폼. 그래서 그 균등분포를 사용할 때 정수에서는 란드인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실수에서는 유니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분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종 모양, 이렇게 종 모양으로 만들어진 분포가 있어요. 이런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규 분포를 만들어주는 뭘 찾으면 돼요? 함수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그 함수를 랜덤 서치 크로스 밸리데이션한테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난수들을 뽑을 때, 자, 이런 분포에서는 어느 범위에 있는 난수들이 많이 뽑힐까요? 여기가 확률이 큰 거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은 자주 나올 거고요. 자주 나올 거고, 큰 숫자들은 이렇게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숫자들은 드물지만 가끔씩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드물지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분포로 난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확률 분포를 만들어주는 거를 누구한테 준다? 교차검증한테 준다. 네, 그 확률 분포를 만들어주는 함수까지만, 사이파이의 함수까지만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얘를 이용해서 랜덤 설치, 랜덤 설치, 교차 검증을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분에 시작할게요.